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천만 영화, 캐스팅이 너무나 화려한 영화 도둑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나와? 라고 물었더니 다 나온다라고 대답했던 영화입니다. 리더의 매력에서 한국 영화로 1000만 관객 이상 영화를 지금까지 극한 직업과 광해 두 편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기준으로 1000만을 넘긴 한국 영화는 총 19편입니다. 2003년 개봉한 실미도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2019년 기생충까지 영화 도둑들도 1300만 가까이 관람한 한국 영화 흥행순위 6위의 영화입니다. 그만큼 영화와 영화의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 속 주요 캐릭터 도둑놈들입니다.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더 1인과 한국팀 5인, 중국팀 4인, 10인의 도둑들. 정확히 얘기하면 9인의 도둑들과 도둑으로 위장한 1인의 경찰이 등장하지만 도둑놈들을 한 명씩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여 리더와 한국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카오박. 마카오의 호텔에 있는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 전체 팀의 리더입니다. 뭔지 모를 사연을 숨긴 인물이죠. 펩시. 금고털이에 능합니다. 과거 마카오박, 뽀빠이와 함께 금괴를 털던 중 사고에 휘말려 자수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고 마카오박과 묘한 관계에 있죠. 뽀빠이, 한국 팀원들을 모아 홍콩으로 가서 마카오박에게 합류합니다. 4년 전 사건 때 마카오박이 펩시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콜이 아니라 예니콜. 범죄가 있는 것이면 예 하고 콜한다고 해서 예니콜. 줄타기와 미인계 전문이자 눈치도 빠르고 아무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잠파노, 한국팀의 막내로 김수현 이미지에 안 어울리게 주로 묵묵히 힘쓰는 일만 합니다. 마지막, 씹던 껌. 주로 연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며 임달화가 연기한 중국팀의 첸과 사랑에 빠져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범죄 영화로 무언가를 강탈하거나 훔치는 하이스트 필름, 다른 말로 케이퍼 무비에 속하고 범죄의 재구성, 타짜 등과 함께 이 영화를 감독한 최동훈 감독이 이러한 장르에 굉장히 능합니다. 케이퍼 무비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공하거나 내분과 불신으로 망하거나. 이 영화는 망하는 후자에 속하고 미국 영화인 오션스 시리즈를 표절했다라는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인 원한까지 겹쳐지면서 스토리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는 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팀이 마카오에서 중국팀과 합류하여 마카오박의 계획대로 태양의 눈물을 훔치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이 작전은 실패하게 되고 태양의 눈물은 마카오박이 훔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첸과 씹던 껌은 죽음을 맞이하고 잠파노는 예니콜의 본명인 보키야, 사랑해를 외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펩시와 뽀빠이, 예니콜 등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마카오박에게 복수하고 태양의 눈물을 찾고자 하나 펩시는 4년 전 마카오박을 향한 오해를 풀고 복수를 멈추죠. 그러나 뽀빠이와 예니콜은 서로를 향한 배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카오박은 태양의 눈물을 거래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거물 범죄자 웨이홍을 경찰에 붙잡히게 합니다. 웨이홍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었고 이 모든 것이 마카오박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다시 홍콩, 마카오박과 펩시, 태양의 눈물을 빼돌린 예니콜을 다시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의 마카오박과 한국팀 5인을 보면서 떠오르는 5인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있으시다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극한 직업의 고반장을 중심으로 한 5인의 마약반. 촉과 공감과 소통, 집요함과 진지함, 열정과 최선. 네, 5인의 마약반이 떠오르시죠? 도둑들도 치밀한 설계와 실행, 빠르게 털고 걸릴 것 같으면 미인계의 연기까지 어쩔 수 없이 힘쓸 땐 묵묵히 써주고 면면만 보면 팀으로서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형사와 도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두 팀 모두 완벽한 개개인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팀은 성공으로, 한 팀은 실패로 끝난 건 팀으로서의 공동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량 혹은 매력과 관계없이 팀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공동의 목표가 확고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팀으로서의 성과는 물론이고 개인의 성과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일컫는 브랜드 커뮤니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브랜드 커뮤니티가 갖춰야 핵심 성공 요인으로 공유의식, 의례와 전통,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을 꼽고 있습니다. 마약반 5인에게는 도덕적 책임감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라는 공유의식이 있었고, 도둑들에게는 도덕적 책임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속임수와 배신, 자기 욕심만이 난무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유의식이 없었던 거죠. 공유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오달수가 연기한 중국팀의 일원인 앤드류의 대사처럼 아이고 도둑놈들이랑 일하려니까 불안하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극한 직업에서 강조해드렸던 집단 매력, 집단에 속한 개인의 매력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성과 창출의 전제 조건은 집단 매력의 축적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공동의 목표, 공유의식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리딩,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리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는 구성원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또한 내적 매력인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어디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일 수도 고울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나를 따르라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리더님들 혹시 나를 따르라만을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개개인의 내적 매력과 외적 매력의 개발과 함께 내가 속해 있는 팀의 공유의식, 공동의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두에게 분명하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영화 터미널입니다. 리더의 매력에서 다루게 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4번째 영화입니다. 영화계의 명장 중 명장이니 4편쯤은 리더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명장의 명화 속 매력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